교도 겸 개그맨 김민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올해 41세 입교 1년차 새싹 교도고요. 사실 여기 뒤에 계신 원음방송의 사장님이신 이관도 도타원 이관도 교무님의 연원으로 작년에 입교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감상담 하러 올라오기 전에 우리 교무님과 잠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준비 많이 했죠? 잘할 수 있죠? 또 개그맨이라 행사도 많이 하고 무대도 많이 썼으니까 하나도 안 떨고 잘할 거예요 하셨는데 사실 너무 떨립니다. 이제 정말 좀 비유를 하자면 처음 군대 이제 이등병 훈련병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의 느낌이 정말 많이 나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어르신 분들 앞에서 이렇게 감상담을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떨리고 설레고 또 지금 사실 근데 정말 행복합니다. 이 방송할 때 이 익산 원불교 총부를 사진으로만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와본 건 처음인데 조금 전에 일찍 와서 성탑에서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주변을 쫙 이렇게 둘러봤는데 오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감상담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소개를 어르신분들께 조금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무님께서 KBS 개그맨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SBS 개그맨이고요. 저는 2005년도에 SBS 우차사에 공채 8기 개그맨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외계인 복장을 하고 띠리띠리 띠리띠리 이렇게 하던 코너가 있었어요. 그 띠리띠리라는 코너로 데뷔를 했는데 데뷔하자마자 굉장히 운이 좋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때 돈도 굉장히 많이 벌고 실시간 검색어 1위에 한 두세 번 이렇게 랭크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신기한 건 그때 번 돈이 지금 하나도 없다는 게 굉장히 믿기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이렇게 개그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해서 또 얼마 전에는 TVN의 코미디 빅리그라는 프로그램에서 거기는 이제 국내 최고 개그맨들이 나와서 시합을 해요. 개그를 가지고 시합을 해서 우승한 팀에게 또 상금을 1억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거기서 또 제가 우승을 해서 상금 1억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지금 전혀 남아있지 않고요. 처음 이제 제가 원불교를 알게 된 거는 그 전에는 알고 있었습니다. 원불교가 4대 종교 중에 하나다 이 정도만 딱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방송을 하던 중에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작가 누나가 한 분 계시는데요. 저랑은 또 입교 동기세요. 작년에 같이 입교를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프로그램을 하나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게 2016년 3월경인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예요 누나 그랬더니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말씀은 안 하셨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갔습니다. 제가 워낙 좋아하고 믿는 누나기 때문에 처음 왔던 곳이 목동에 있는 원음방송이었어요. 그때 이제 대본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프로그램 이름이 운수의 정이었습니다. 운수의 정. 되게 생소했죠. 저는 잘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대본을 딱 봤더니 처음 보는 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대종사님 말씀, 정산종사님 말씀부터 해서 이렇게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제가 전혀 모르는 것을 처음 대했을 때는 두려움이 드는 경우가 있고 좀 이거는 한번 해보고 싶다 설레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설레었어요. 또 저희 어머니께서는 엄청난 불자셨습니다. 외가 쪽이.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안 가본 절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민수야 절에 가자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막 일어나는 어렸음에도. 왜냐하면은 어머니가 절에 갈 때마다 로봇을 사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불교와 원불교에 대한 이런 거리낌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또 가능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결정적으로 입교를 결심을 하게 된 것은요. 운수의 정이라는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때 오프닝 멘트를 제가 젊음을 함께 나눈 그리운 친구와 함께하는 토크쇼 운수의 정 김민수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제 실제로 훌륭하신 교무님들, 교도님들 나오셔서 옛 추억, 원불교와 함께한 추억들 막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몇 주 진행,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한 2주, 3주, 4주 진행될수록 그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와, 나는 과연 젊었을 때, 지금도 물론 막 그렇게 안 젊은 건 아니지만 나는 왜 저분들처럼 살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끄럽고 약간 수치심까지 느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도 저렇게 교무님들과 교도님들처럼 훌륭한 삶을 좀 살아보고 싶다는 보람된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분들은 저렇게 훌륭하게 사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매주 받아보는 우리 대종사님 또 정산종사님 그분들의 이 말씀 안에 그것들이 모두 들어있다는 사실을 조금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입교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대학도 나왔고요. 그리고 생각 없이 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이분들과 함께하면 내 인생도 굉장히 값진 인생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입교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저는 저는 사실 연예인이 정말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연예인보다는 원불교인이 훨씬 더 보람되고 정말 값진 인생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 원음방송 TV나 라디오 사실 저도 그랬던 것처럼 아직도 이 원불교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아예 원불교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아무쪼록 원음방송 TV, 라디오 또 요즘은 유튜브로도 원불교를 알리는데 많이 또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런 미디어들로 인해서 더 많은 분들이 원불교와 가까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목표는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교화 저도 열심히 할 거고요. 해서 전 세계 인구의 한 97% 정도만 원불교인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입교 1년차 교도인 저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신 어르신분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이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는 건 실례일 것 같아서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뭐 항상 직장 생활 하면서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그 근본이 뭔지 몰랐어요. 모든 것에 그냥 내가 열심히만 살면 되는구나. 뭐 그걸로 다 채워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열심히 산다는 것은 이제 돈을 버는 것이고 그 돈을 이용해서 애가 요새 또 뭐 이렇게 좀 약간 반항을 하네. 뭐 말을 안 듣네 이러면 뭐 사줄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살아오다가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 관계가 좀 많이 틀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막 오해가 쌓이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원망을 많이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와서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이제 고쳐보고 싶다라는 이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게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그냥 뭐 이렇게 흘러가다가 또 좋을 때도 있으니까 종도가 여기를 어느 날 나에게 와서 엄마 나 원불교 다니기로 했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 생각 없고 그래 그러면 너가 거기 다녀서 너 마음이 편해진다면 다녀봐 이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얘는 다니고 난 내 생활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뭔가 애가 하나씩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되게 불안정한 그런 심리 상태, 불안해하고 잠을 못 자고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이렇게 성격이 또 이렇게 워낙 섬세하다 그러죠. 여기를 다니면서 안정을 찾고 생활 습관이 조금씩 바뀌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걸 어떻게 제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것까지 바뀌면서 제 최근에 이제 가장 제가 정말 제가 무슨 힘으로 저렇게 바뀌었을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한 게 PC방을 안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랬거든요. 너는 중독자야. 매일 제가 그랬어요. 넌 게임 중독자야. 매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몇 번을 얘기를 해도 자기가 이거를 하면은 이 모든 게 정리가 된대요. 이 복잡한 마음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면서 부담감이 내려앉고 이렇게 그렇게 된다. 그래서 자기가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말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PC방을 제가 한번 돈을 계산을 해봤어요. 합계를 해봤더니 한 15만 원이 들더라고요. 한 달에.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게 안 날라와요. 띵동하고 날라오거든요. 어디서 얼마 이렇게 날라오는데 그게 안 날라오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처음에는 제가 그냥 지 힘으로 지가 마음을 다스려서 달라진 줄 알았는데 뭐가 저렇게까지 변하게 하지 하는 그런 호기심이 이제 약간 원불교에 관해서 뭐지 좀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정도가 이제 자기가 출가 여행 가는데 누나한테 이제 같이 가자고 누나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정도가 항상 엄청 노력을 해왔던 부분이 뭐냐면은 누나랑 엄마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그러니까 정말 노력을 했거든요. 둘이 만나면은 어르렁 되니까 항상 걔가 그랬어요. 둘이는 말을 하지 마시오. 둘이 말할 상황이 오면 나를 가운데 앉혀서 삼자 대면을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또 그렇지만 또 그게 뜻대로 안 되죠. 나 못 참고 걔가 올 때까지 못 참고 이제 확 하면은 확 이렇게 불이 붙어버리는 거. 더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확 변해서 더 나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도가 자기가 걔가 끼면은 거기까지는 안 가요. 그 전에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제가 도대체 뭐를 했길래 저렇게 되나. 그래서 걔가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저한테 항상 엄마는 마음 공부를 해야 돼. TV를 보고 뭐를 먹을까, 다음에는 어디를 놀러 갈까 그런 걸 보지 말고 마음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무슨 소리를 하나, 내 마음은 내가 잘 알지 네가 뭘 알아. 내 마음 내가 아는데 속으로 이제 뭔 소리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계기가 이제 그런 이제 가자라길래 그러면 가보자. 그래서 내가 옆에서 나도 갈게 하면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정도가 그 원불교를 다니면서 저렇게 변했는데 이번에 그럼 일주일 짧은 기간이지만 나가 아니라 딸이 좀 변하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또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쟤를 같이 이제 갔어요. 같이 데리고 이제 가서 맞죠. 결제식 날 앉아서 이제 뭐 때문에 여기를 왔습니까?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은 뭐 이렇게 해서 나를 찾으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쭉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이 입에서 툭 나가는 거예요. 내가 왜 왔는지. 나를 받아놓고 제가 또 되게 아팠어요. 대상포진이 와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제 결론을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나를 이렇게 화나게 해서 스트레스성으로 왔다. 스트레스성으로 내가 왔다. 결론을 짓고 이제 그러니까 더 미운 거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갈까 말까 하다가 정말 기운이 없었거든요. 그날 둘째 날 아침은 머리가 약간 어질어질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아침에 선도 하고 헌배도 하고 이제 선 요가라고 그러죠. 체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또 아침을 먹으러 이제 가서 아침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식욕을 잃었었거든요. 맛있는 게 없었어요. 사실은 집에서. 그래서 밥을 못 먹고 두 끼밖에 뭐 많이 먹으면 두 끼, 한 끼 먹고 이랬는데 너무 맛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지? 또 이렇게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 과정에서 이제 약간 기운이 나는 걸 느끼면서 강의를 이제 딱 들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그 총장님이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이게 종교 단체에서 하는 행사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다 보니까 뭔가 이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말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이제 막 좋은 말을 하다가 결론은 그쪽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총장님이 오시더니 첫 마디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원불교는 모두가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나도 부처님이고 너도 부처님이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그 부처님한테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대하셨어요? 하는데 뭔가 삥 하는 머릿속에서 띵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이때까지 그 몰랐던 뭐 때문에 이러지 얘들이, 뭐 때문에 신랑이 저러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 저러지, 그 이유를 딱 아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첫째 시간에 그러면서 막 많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누구한테도 진짜 알려주지 않았고, 내 스스로도 이렇게 뭐 때문에 그러냐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지만 결론을 못 내렸던 부분이 첫 번째 시간에 그 첫 말씀에 딱 그렇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제 조금씩 달라 보이더라고요. 아직까지 미움하면 아직 다 사라지진 않지만 옆에 있는 딸이 이렇게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해하기는 좀 힘들고 중간에 난해한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앉아서 강의를 많이 뭐 학교 때나 그랬지 많이 이런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사실 그 좋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살짝 이렇게 졸기도 하며 이렇게 불과 그게 첫째 날 마지막 날은 사실은 결단식 해제식을 했고, 강의를 해주신 거는 5일이에요. 10시간입니다. 오전에 2시간. 중간에 이렇게 쉬는 시간 빼면 뭐 좀 작아지겠죠. 또 10시간에 그 강의를 그것만을 들었을 뿐인데 너무나 달리 보이는 거 있죠. 여러분들 이제 여기 다니시니까 어떤 제가 마음인지 아실 거예요. 똑같은 집이며 분명 똑같은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너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진짜 그 제가 메모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아까 견성이 뭔지 아세요? 했는데 저는 딱 나는 아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부처인데 왜 부처같이 살 수가 없느냐는 걸 이제 말씀을 계속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은 형태가 없는데 너가 너 마음을 아느냐 받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볼 줄 알아야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간단하게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이해를 한 걸 말씀드리면, 너 마음을 보고 견성을 한 다음에 너의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는 행동이 육신을 통해서 행동을 나타난다. 마음은 안 보이지만 행동은 보이는데 이 마음과 이 육신이 따로가 아니고 하나다. 그게 바로 저거라고, 이런 사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걸 볼 때 그냥 기업의 뭐 엠블럼 정도, 뭐 벤츠 차 이렇게 하듯이 뭐 그 정도로 뭐 그런가 보다. 왜냐면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밖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 정도 가볍게 생각했는데 그런 뜻이 있구나. 그러면은 이게 몸과 마음이 일치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나를 알고 내 마음의 형태를,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난 몰랐어요. 진짜 나는 다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를. 그 마음에 너무 저는 나쁜 게 쓰여 있었던 거죠. 좋은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렇게 그런 티끌을 다 걷어내고 진짜 원래 상태로 돌려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해봐라. 그게 불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느끼는 바가 많았고, 그렇게 오면서 이제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딸도 좀 변한 거예요. 제가 생전 감사하다는 소리를 안 했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을 감사하게 생각이 든다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종로가 나한테 살짝 와서 엄마 나는 너무 감동이라고 그러더라고. 왜 이랬더니 누나에 비해서 저런 말이 나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딸도 좀 바뀌면서,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모든 걸 마치고 이제 서울 오면서 이제 4시에 여기서 청년 법회가 있다고 해서 제가 딸한테 살짝 있다고 하는데 넌 들렀다 올래? 하니까 아침에는 그럴 것 같이 대답을 했어요. 그럼 나기도 하고 가겠다 하는데 오면서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갑자기 씻고 싶다 이러면서, 그래서 너무 몸이 집에서 씻고 싶어서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도심이가 옆에 있다가 나도 씻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무슨 말을 하면서 이렇게 또
하기 싫은 걸 보여더라고요. 그래서 딴 때 같으면 이제 불같이 화가 났을 거예요. 좋은 걸 왜 저러고 가냐 이렇게 화가 났을 텐데 화가 올라오는데 제가 맞아 그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겠지. 네. 어제 정도가 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저한테 자기가 그동안에 그렇게 바꿔보려고 몇 년을 몸부림쳤는데 이 일주일간에 사람이 변해서 너무 허무하다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제가 대종사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하지만 제가 그 성지라고 그러죠. 예, 성지 제가 또 산행이라고 해서 살짝 혼났거든요. 어느 분이 들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산행이 아니고 성지 순례예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무념을 하고 말을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성지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 진짜 암흑기 아닙니까 진짜 그 일제시대에 뭐 책이라도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 어려운 한문책을 얼마나 수련을 하셨으면 공부를 하셨으며 그렇게 하셔서 그 어린 나이에 그 호기심으로 가득 차서 그 산을 그게 그렇게 우리가 가기에도 그렇게 뭐 간단한 산은 아니에요. 그거를 하루에 한 번씩 올라가서 그렇게 지성으로 산신님에게 막 순진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진짜 일심으로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진짜 자력으로 깨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그 이제 내용을 또 이렇게 뭐 제가 아무 모르지만 일부러 이렇게 책을 이렇게 하면서도 살짝 보고 했는데 뭔가 말이 아기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 똑 떨어진다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이렇게 뭐 다른 종교 비방할 생각은 없지만 막연하게 제가 다닌 적도 없지만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뭔가 이건 이러니까 이건 믿어야 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런데 이게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해봐 라는 방법까지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해설서까지. 그래서 그게 정말 저는 뭔가 그러면서 억지스럽지 않고 이치가 맞는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좀 알고 싶다. 조금 뭐 그런 이제 약간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번에 일주일간 정말 잘 갔다 왔다. 그래서 제가 누가 될까봐 사실은 비종교인 여기 교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걱정을 많이 저도 했거든요. 나름대로 혹시나 또 저 사람 뭐야 이렇게 또 보고 할까봐 또 걱정도 많이 했고 또 그런데 또 넓으신 마음으로 아량으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오십시오 하고 또 해주신 안암교당 여러분들과 또 우리 교무님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말씀을 해주실 때 한다는 걸 하려고 했는데 깜빡했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정말 제가 감사하다고 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이제 이도심 종도를 이쪽으로 이제 원벽으로 인도해준 도심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을 때 그것도 제가 못했어요. 깜빡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